호아야, 안녕. 아빠의 영상편지 33번째. 오랜만이지? 지난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네가 32편의 그러한 글을 썼잖아. 그래서 지난 일주일간은 네가 썼던 글들을 퇴고하고 또 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 아빠랑은 함께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영상편지로 나눌 만한 얘기들을 통화를 했었는데, 오늘 33번째 한번 주제는 네가 지난 일주일 동안 했던 그 고쳐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아빠는 글쓰기의 황금률, 바로 그것은 고쳐쓰기라고 생각해. 고쳐쓰기라고 하는 것은 쉬워 보이거든. 그리고 누구나 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고쳐쓰기를 충분히 하지 않아. 대부분 글쓰기를 함에 있어서 잘 쓴 글들, 잘 쓰는 사람들은 일필휘지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 그냥 단번에 써내려가고 그 써내려간 글이 명문이 되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 물론 아빠도 일필휘지할 때가 있어. 그런데 아빠가 일필휘지한 걸 결코 아빠는 책으로 낼 수 없어.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일필휘지할까? 어떤 사람들은 일필휘지했다고 자기가 쓴 책의 원고를 자랑하곤 해. 그러나 일필휘지된 원고, 그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일필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그들이 쓴 책들은 우리하고 격이 다르고 또 질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일필휘지를 아빠는 믿지를 않아. 그리고 무수한 작가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뛰어난 작가들의 그 훌륭한 결과물들은 일필휘지의 결과물이 아니라 고쳐쓰기의 무수한 반복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아마 많은 고쳐쓰기를 했을 거야. 아빠가 너가 쓴 또 글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고쳐쓰기를 요구했고, 네가 지금까지 써온 글들, 17년 동안 써올 글들에 대해서 아빠가 고쳐쓰기를 요구한 적은 없었어. 왜냐하면 쓰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지. 일단 아빠는 양의 글쓰기를 너한테 많이 요구했었잖아. 많이 쓴 글이 잘 쓴 글이 아니라 아빠가 생각하는 글쓰기의 그런 단계에 있어서 내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낸 그 흔적으로서의 양, 아빠는 그 양을 일단 중요시 여겨. 일단 주눅든 사람들은 글쓰기 양 자체가 많을 수가 없거든. 그런데 어느 정도 생각에 여유가 생기고 어느 정도의 독려만 있으면, 그리고 어느 정도의 훈련, 그 사고의 훈련만 되면 양을 늘리는 것에는 부담스럽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 아빠가 너에게 여러 가지 글쓰기를 지도했지만 너에게 A4 6장을 요구하면,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시간만 주면 넌 6장을 어렵지 않게 써냈잖아. 한 주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매일 5시간, 6시간씩 한 주제를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과정학습뿐만 아니라 결과물로서 A4 100장의 글을 써내는 것도 넌 어렵지 않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가정학습을 하고 또 홈스쿨을 함에 있어서 그 결과치로서의 결과물이 인정받을 뿐이지, 만약에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글로 본다면 그것은 자격 미달일 수 있지. 그것은 수없이 퇴고를 거쳐야 되고 그냥 우리 수준, 너 수준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출판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그러한 수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17상 너의 입장에서의 고쳐쓰기로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 고쳐쓰기라고 하는 것은 네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오늘 이 시간, 이 시점, 오늘의 그 초기값을 전제로 한 고쳐쓰기가 될 거야. 그리고 아빠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야. 오늘 이 시간, 이 수준, 오늘 아빠의 입장에서 최선의 고쳐쓰기만 가능할 뿐이야. 그러나 아빠가 계속 책을 읽고 또 아빠의 경험치가 늘어나고 아빠의 초기값의 그 수준과 질이 높아진 1년 뒤, 2년 뒤, 3년 뒤, 그때 아빠의 고쳐쓰기는 오늘과는 다른 고쳐쓰기가 진행될 거야. 그래서 이후로 너의 글들은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쓴 글들을
항상 퇴고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 지금까지는 100페이지의 글, 양의 글쓰기가 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 이제는 10페이지를 쓰고 그 10페이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때로는 50번 읽으면서 고쳐 쓰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글이 어떻게 작품이 되어 나가는지에 대한 바로 그 경험치를 네가 쌓아나갈 필요가 있어. 고쳐 쓰기는 크게 그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될 수가 있어. 첫 번째 단계는 일단 그 보완이야. 글을 읽다 보면은 누락된 것이 있단 말이야. 그 누락된 것들을 찾아 채워나가는 작업이 고쳐쓰기의 하나의 단계일 수가 있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그 생각들이 어느 정도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진행할 때가 많아. 그런데 시간을 두고 내 생각을 돌아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았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마주하게 돼. 그래서 네가 글들을 보고 또한 독서력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책을 읽다 보면 나의 예전 생각, 나의 예전 글들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너의 글들을 읽어나가면서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해 나가면 돼. 그것과 동시에 두 번째, 고쳐쓰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내 글을 삭제해 나가는 거야. 나의 생각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때로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불필요한 생각들, 중복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가지쳐내는 거예요. 뭐 조사, 어떤 접속사, 수많은 어떠한 그 글들을 읽다 보면은 불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덧붙여져 있어. 그래서 뭐 글쓰기 책들을 읽다 보면 다 많이 강조하는 거겠지만 내가 10페이지 쓴 것 중에 때로는 2페이지, 3페이지도 건지기 힘들지도 몰라. 그렇게 글을 삭제하고 쳐내다 보면 남아있는 것이 정말 엑기스가 되고 짧지만 핵심을 찌르고 전곡을 찌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좀 더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디테일한 그런 정확함을 가진 글을 써나갈 수 있는 거야. 우리 고쳐쓰기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지? 누락된 것을 찾아서 추가하는. 두 번째는 내가 쓴 것들에 어떠한 덧붙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려가고 줄여가고. 늘려나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양의 느림이 아니라 빠진 부분의 보충이라고 한다면 그 삭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줄여 나가는 거야. 왜? 우리의 생각은 첫 생각은 그만큼 정교하지 않거든. 이 두 가지가 중요해. 그리고 나서 그 고쳐쓰기와 그 고쳐쓰기의 그 삭제와 그 보완이라고 하는 두 개를 함에 있어서 이 세 번째는 같이 구동이 돼야 돼요. 그건 뭐냐면 재구성이에요. 내가 첫 번째 썼던 그 글이 뒤로 갈 때 내 논리를 펼쳐나가고 내 주장이 상대방에게 더 명료하게 들릴 수 있겠다 여겨지는 내용들이 있어. 신기하게 내가 나름대로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내 생각의 어떤 그 논리대로 펼쳐나갔는데 읽다 보면 그 논리를 재구성해야 될 때가 있어. 기승전결, 서론본론 결론, 때는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 내 나름대로 어떠한 그 논리와 구성을 가지고 뼈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뼈대를 서로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재구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 아빠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서로 다른 꼭지에 썼던 글들이 꼭지와 꼭지으로 문단 자체가 이동되는 경우들도 책을 쓰다 보면은 빈번하게 발생하거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고쳐쓰기를 네가 글을 쓸 때마다 한번 고민하다 보면 네 생각 자체가 정교하게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일필휘지했는데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누락된 부분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빼야 될 어떤 삭제해야 될 분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논리적인 어떤 그 구성, 그 뼈대를 잡아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는 얼추 그 뼈대를 맞춰 나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실수를 많이 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달아들 수가 있어. 언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빠에게 있어서도 이 세 가지는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는 고쳐쓰기야. 아빠가 오늘은 많은 고쳐쓰기를 했거든. 지금 책의 어떤 그 본문을 완성을 위해서 글을 써나가야 되는데, 오늘 아빠의 썼던 글들을 읽어나가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재구성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삭제해야 될 부분들은 뭐 많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아빠는 고쳐쓰기를 이제는 너가 너의 글쓰기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래서 일주일 이상 아빠의 영상 편지를 하지 않으면서 너의 그 32개의 꼭지의 글을 고쳐 쓰는데 좀 시간을 투자했던 거야. 영상 편지와 또 거기에 대한 너의 생각들을 늘려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돌아보는 일, 그것은 글의 고쳐쓰기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묵상이라는 것도 글쓰기의 고쳐쓰기와 어떤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해. 글쓰기는 뭐라고? 글쓰기는 고쳐쓰기는 글쓰기의 황금률이다. 오늘 이 제목만 잘 기억해도 너의 글쓰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 내일 34번째 영상 편지를 함께 하도록 할게.